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더불어 계속되는 고물가까지 여러모로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은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용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마련한 에너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데요.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1인 세대는 약 25만원, 2인 세대는 약 35만원, 3인 세대는 약 46만원, 4인 세대는 약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하절기에 지원된 금액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자동 이월되어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배달료까지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실질적입니다. 다만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활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액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에너지 공급업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남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쪽방처럼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거주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바우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예외 지급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 환경을 확인하고 제출된 에너지 사용 연수증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영수증 제출이 어렵다면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 금액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지원된 금액은 내년 여름이 지나야 환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난해 바우처를 받은 분들 중 주소나 세대원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소나 세대원이 변경되었거나 올해 처음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문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신청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적극 행정 사례로 발표한 것처럼 집배원이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고 제도를 안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제도가 좀 더 자동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 후에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되고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바우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난방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가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